압달라의 아들 쿨루페. 다마스에 압달라라는 늙은 상인이 있었다. 그는 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재산을 벌어들여 다마스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에겐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었다. 그는 자식을 얻어볼 요량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자선을 베풀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에게나 극진히 대접했고 수도승들에게도 끊임없이 자선을 베풀었다. 때로는 수도승을 초대해서 아들을 점지해 주도록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다. 게다가 병원과 수도원을 세웠고 사원까지 세워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압달라는 아버지가 될 수 없었고 마침내 그 희망을 버려야만 했다. 어느 날 그는 아들을 낳게 해주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소문난 인도 의사를 집으로 초대했다. 식당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극진히 대접한 후 압달라는 그 의사에게 소원을 말했다. 의사 선생, 내 평생 소원은 아들을 갖는 것이라오. 그것은 신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들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아들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소. 제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오. 먼저 실편백처럼 건강한 젊은 여자 노예를 사십시오. 반듯한 얼굴, 도톰한 뺨, 펑퍼짐한 엉덩이를 가진 처녀여야만 합니다. 둘째, 그 여자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야 합니다. 항상 웃는 표정이고 말투가 명랑한 처녀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한다면 더욱 좋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처녀를 취하기 전에 어르신은 40일 동안 다른 여자와 동침해서도 안 되고 어떤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도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검은 양고기만을 먹고 묵은 포도주만을 마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그대로 지킨다면 틀림없이 아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압달라는 아름다운 여자 노예를 사들였다. 그리고 인도 의사의 처방을 빠짐없이 지킨 덕택에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쿨루페란 이름을 지어주고 그 탄생을 축하하러 모든 친구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 또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신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넉넉한 자비를 베풀었다. 쿨루페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났다. 학문을 배울 나이가 되자 여러 선생에게 많은 학문을 어렵지 않게 배워나갔다. 선생들은 쿨루페에게 히브리어, 그리스어, 터키어, 그리고 인도어까지 가르쳤다. 또한 코란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코란을 해석한 책까지도 가르쳐서 코란에 담긴 신비로운 의미까지도 터득하게 되었다. 쿨루페는 특히 운명에 관련된 학문을 깊이 배웠고 소멸시키는 것과 소멸된 것의 차이 그리고 모호함과 확실함의 차이를 배웠다. 선생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 쿨루페에게 아랍 부족의 역사와 페르시아의 역사 심지어는 왕의 연보까지도 가르쳤다. 그것에 더해서 쿨루페는 윤리학, 철학, 의학, 천문학을 배웠다. 18살이 되었을 때 쿨루페는 이런 학문들 이외에 많은 다른 학문까지도 깨우치게 되었다. 그는 훌륭한 시인이 되었고 뛰어난 음악가가 되었다. 게다가 운동도 열심히여서 완벽한 몸매까지 갖추었다. 누구보다 뛰어나게 활을 당겼고 칼과 창을 다루는 솜씨도 일품이었다. 그야말로 쿨루페는 완벽한 젊은이가 되었다. 그런 아들을 두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는가. 압달라는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서 한순간도 곁에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도 죽음의 사슬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을 직감한 압달라는 쿨루페를 머리맡으로 불러놓고 유언을 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쿨루페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쿨루페는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다음 날부터 돈을 물쓰듯이 쓰기 시작했다. 궁전을 지었고 아름다운 여자 노예들을 사들였으며 젊은 친구들을 불러들여 술잔치를 벌이고 남봉지를 해댔다. 그의 집에서는 언제나 기름진 음식과 향긋한 포도주가 흘러넘쳤고 쾌락의 샘이 마르지 않았다. 그러나 물려받은 재산도 한계가 있는 법. 돈이 바닥나면서 그는 궁전과 노예들을 팔아야 했고 어느덧 돈에 쩔쩔매는 가난뱅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쿨루페가 몰락해가는 모습에 은근한 즐거움을 느꼈다. 쿨루페는 알거지가 되고 나서야 흥청망청대던 것을 후회했다. 그는 남봉질로 함께 세월을 보내던 친구들을 찾아갔다.
친구들, 자네들도 알겠지만 그 많던 재산이 바닥나고 이젠 밥을 굶게 생겼네. 날 좀 도와주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게. 내가 자네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기억하지? 날 이처럼 비참하게 내버려 두지는 말게. 내가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게. 쿨루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쿨루페를 위로해주는 친구가 덜어있기는 했지만 배은망덕하게도 심한 욕을 해대며 등을 돌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쿨루페는 그런 친구들이 원망스러웠다. 나쁜 녀석들. 그래, 내가 너무 순진했어.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착각했으니까. 압달라의 아들 쿨루페는 재산을 탕진한 것보다 친구라고 하던 사내들의 거짓된 우정에 속았던 것이 더욱 슬펐다. 그는 다마스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카발칸이 다스리는 카라이트국으로 향한 쿨루페는 카라코롬에 도착해서 여인숙의 거처를 정하고 남은 돈을 털어 인도산 옷과 터번을 사입었다.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며칠을 보냈다. 시장과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진귀한 것을 주로 보았고 해가 떨어지면 곧바로 여인숙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카라이트국의 왕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매년 상당한 공물을 바치던 변방의 두 나라가 갑자기 공물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 카발칸이 그들의 영토를 침범한다면 언제라도 맞서겠다며 군대까지 철저하게 대비해두고 있다고 했다. 이 소문을 들은 쿨루페는 카라이트국의 군대에 자원하여 들어갔다. 소문은 곧 현실이 되었다. 쿨루페는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며 카발칸의 아들 미르제안 왕자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게다가 카라이트국의 공물을 바치던 다른 나라도 반란을 일으켰던 까닭에 카발칸은 군대를 보내어 그 나라들을 진압해야 했다. 그때마다 쿨루페는 월등한 기량과 용맹한 기상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미르제안 왕자는 언제나 그를 곁에 두려 했다. 쿨루페는 왕자의 총애를 얻은 만큼 왕자의 기품을 존경하면서 충성으로 보답했다. 얼마 후 카발칸이 세상을 떠나자 왕자가 자연스레 왕위를 이어받았고 쿨루페의 지위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었다. 쿨루페는 과거의 불행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맞아, 인간의 운명은 하늘에서 정해준 거야. 다마스에서 그처럼 호화롭게 살던 내가 거렁뱅이 신세로 전락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게다가 비참한 신세로 카라코롬에 왔을 때 지금처럼 왕의 총애를 받게 될 줄이야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어? 그래, 인간의 운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욕망을 억제하며 살 필요가 없다고. 운명이란 것을 우리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나. 쿨루페는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방탕한 생활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궁전에서 나오던 어느 날 그는 한 노파를 만났다. 그녀는 비단띠와 매듭으로 동여맨 인도산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커다란 진주 목걸이를 하고 한 손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그 노파의 뒤로는 5명의 여자 노예가 따르고 있었다. 쿨루페는 노파에게 그 노예들을 팔 것이냐고 물어보았다. 노파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노예들의 너울을 벗겨보자 모두가 한결같이 아름답고 젊은 여자들이었다. 쿨루페는 무척 마음에 들어하며 노파에게 말했다. 이 노예를 내게 파시오. 안 됩니다. 손님처럼 멋진 분께는 더 아름다운 노예가 어울립니다. 저희 집에는 이보다 훨씬 나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터키, 그리스, 슬라베니아, 이오니아, 에티오피아, 독일, 카슈미르, 중국,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등 각지에서 온 노예들이 있습니다. 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들 모두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노예를 고르십시오. 저를 따라오시지요. 말을 끝내자 노파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쿨루페는 뒤를 따라 걸었다. 한 사원 앞에 도착하자 노파가 말했다. 젊은 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돌아오겠습니다. 쿨루페는 거의 1시간을 기다렸다. 기다림에 지쳐 짜증이 나기 시작할 즈음 노파가 상자 하나를 든 소녀와 함께 돌아왔다. 상자 안에는 얼굴을 가리는 너울과 여성용 외투가 들어있었다. 노파는 그것들을 쿨루페에게 씌워주며 말했다. 손님, 저희는 명예를 소중히 하는 명문가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낯선 남자를 들여놓기가 좀 그렇군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지요. 쿨루페는 여성용 외투를 입고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 그 다음 노파를 따라서 어떤 동네로 들어갔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동네였다. 그들은 거의 궁전에 버금가는 큰 저택으로 들어갔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으리으리하고 호화찬란했다. 얼룩무늬 대리석이 깔린 널찍한 마당을 지나 접견실로 들어갔다. 접견실의 한가운데 반함을 깎아 만든 인공호수에서는 작은 오리들이 헤엄치며 놀고 있었다. 또한 그 주변을 황금줄로 엮어서 새장을 만들어 놓아 온갖 종류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었다.